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죠.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것저것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꼭 뜨는 그런 이유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오늘 들어보시면 그래도 한 70% 정도 의문점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정말 이제 너무너무 비싸졌죠. 그래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을 사기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 직장 주위에 살면 살아도 돼요.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 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 하나 일단 있어야 되고, 놀이기구, 놀거리, 그리고 우리 방도 있어야 되고 등등 해가지고 방이 너무 넓은 집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거의 필수예요. 좁은 투룸에서 아기를 키운다? 이거 정말 좀 힘든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집을 또 얻으려면 회사에서 또 멀어져야 돼. 그런데 또 회사가 나 혼자만이 아니죠. 와이프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간거리 찾는데 또 가격도 적당해야 돼. 가격 적당한 아파트 찾기도 힘든데 이 위치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린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동산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의 좀 뇌피셜이 들어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도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IMF가 큰 타격을 줬다. 지금 5년부터 95년생들,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92년 82에서 이 정도 10년 요때 태어나신 분들이 그 IMF 당시 5살, 15살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지금 한창 아기를 낳아야 될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한 요 정도 되죠. 5살은 잘 모를 수도 있고 80에서 90, 그죠? 그러면 80년대생은 그 당시 17살, 90년대생은 7살. 와, IMF는 저도 어렸을 때라서 잘 몰랐지만 살벌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 어느 정도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이 실직자들이 가정이 온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할 수도 있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사이가 가족끼리 안 좋아졌겠죠. 불화. 근데 이 불화가 어디서 생겼냐? 바로 돈에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 사람들은 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정보다 돈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선이고 돈이 있어야 가정을 지킨다 라는 이런 내면의 상처들이 더욱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돈이 지금 먹고 산다고, 지금 먹고 살 정도만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애를 낳지 않아요. 왜냐면은 망하는 걸 봤거든.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 답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후까지 준비를 한다거나 등등 굉장히 좀 넓게 보면서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보통 안정적인 이런 가정을 원하는데, 안정적이려면 미래까지 봐야 돼. 그래서 점점 더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도 돈에 관련된 건데요. 돈인데 불평등과 관련. 불평등.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 차이가 60, 그러면 대기업이 400 벌 때 정도 버나?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빼고 생활비 200 뺀다고 하고 받는 돈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다닌 사람은 이걸로 사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교육을 할 수 있지만 노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대기업에 가야 된다. 대기업에 가려면 적어도 상위 안에는 들어야지 대기업에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아니면 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라면 사교육을 더 시키겠죠.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또 늘어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또 다시 대기업도 상위 5%만 사교육이 비가 엄청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 못 키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중소기업 다녀서 이 월급으로 사교육 못 시켜서 또 깔아주고 할 건데 왜? 라는 생각. 좀 출산을 좀 더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돈이고요. 나머지는 좀 심리적인 이유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믿음이 깨졌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게 당연하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아는 게 많고 자유가 중요해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아는 게 많아져서 힘들다, 시간이 없어진다, 이런 게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족과 유대가 너무 끈끈해요. K드라마 보면은 대부분 가족과 그 심파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간의 이제 유대가 강하니까 이런 심파를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런 심파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너무 부담이다. 저렇게까지 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유대가 내 상상한 것보다 너무 커. 그러면 가족이 된다면 그 짐을 나는 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또 착해가지고 이런 거 보고 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저렇게 못해? 그래도 가족 만들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착해가지고 저렇게까지 나 못하겠는데 가족을 그냥 안 가져야겠다 라고 하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제 생각이고요. 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리고 6번째는 자유가 거였다. 없어져요. 근데 그만큼 자유가 없을 때 꿀같은 휴식, 꿀같은 휴식은 존재합니다. 자유가 시험 기간에 PC방 가는 게 그렇게 재밌잖아요. 시험 끝나고 간다? 일상처럼 그냥 가니까 별로 그렇게 물론 재밌긴 하겠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애기들 키우다가 이제 와이프랑 시간 나눠서 카페라도 한번 들린다. 그럼 정말 그 꿀같은 휴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 키울 때 즐거움도 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이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힘들다는 소리만 하죠. 근데 이 꿀같은 휴식은 표현할 수가 없다. 진짜 좋다. 물론 이때도 좋을 때가 있다. 이런 자유가 사라지는 게 이런 당연히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7번째는 갈등 회피잖아요. 갈등 회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갈등 회피.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배우지 못했어요. 대부분 사람들. 우리는 지금 60, 70년대생 아버지들 아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때가 여기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 왜냐? 이 어른들은 위가 없어요. 위아래가 있어야 되는데 위가 없습니다. 이 위 사람들은 그냥 전쟁통에서 고생받고 핍박받고 우리 60, 70년대생 요 부모님들을 대학 보내기 위한 세대였고 이 세대들은 다들 대학 가서 내가 최고 그리고 내가 사회를 일으켜. 그러니까 내가 다 오라. 위에서 이제 핍박받은 적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됐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줄 알았어. 가정에서도 애기들이 태어나서 뭐가 좀 잘못하려고 하면 바로 윽박지르고 내가 맞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상향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까운 가족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 배웠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못 배우다 보니까 연애를 하다 많이 부딪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 갈등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스무스하게 못하다 보니까 가족으로 못 이뤄주는 거예요. 이 편안함과 가족의 편안함과 좋은 안정감을 느끼기 전에 못 느끼는 거지. 못 가니까 이 사람이랑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가족으로 못 가겠다. 가까운 이런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조건 엄마 아빠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았으면은 그런 만큼 조금 이제 가족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안정감과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정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8번째는 한국인 잘 모르겠지만 상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됩니다. 요즘 남녀 갈등이나 뭐 이슈들 보면은 다 이런 것 같고 그리고 교육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누구는 막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좋다더라. 근데 그런 거 진짜 하는 사람들 상위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를 아름 전에 들으면서 사람들끼리 불안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사교육을 하게 되고 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들의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일반 사람들까지 하게 되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음식, 여행 할 때도 다 제일 좋은 데로 골라진 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고 요즘에는 이게 연애까지 와서 뭐 패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연애까지 와가지고 이제 얼굴도 상위 5% 얼굴, 뭐 재력, 키, 몸매, 집안 이것도 다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만족까지 한국이 좀 상위에 관심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또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9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때문에 혼자 있어도 만나지 않아도 재밌는 사회입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9가지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 같고 가장 큰 거 1번 정리해보면 돈, 2번 커뮤니케이션, 3번은 자유 끈끈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자유를 침해해. 그런 것과 성장하고 싶은데 육아 때문에 못해. 이제 자유가 억압받는 거죠. 성장도 잘 못하고 등등. 돈은 부동산 그리고 불평등. 돈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어쩔 수 없어 지났어. 불평등. 대기업, 중소기업 월급 맞춰줘야 돼요. 보완할 수 있는 강좌, 무료 강좌들
많이 열어줘야 돼. 가족 끈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4번 성장.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을 벌어줘. 그래서 요즘 야근도 없어지고 뭐 등등. 이건 잘 되고 있어. 너무 강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레 종특이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